뉴스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뉴스 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직 씨름 선수였던 A씨.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이웃 주민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감정이 격해졌던 걸까요? 이웃 주민이 먼저 A씨의 뺨을 때렸고요. 격분한 A씨, 이 이웃 주민을 약 1시간 동안 160번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160회 넘는 구타를 일삼아 피해자에 대한 살인 의도가 있었다면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고요.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는데요. 지난 14일 대전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고 A씨는 피해자가 평소 지병을 알아왔다면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힘들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이 층간소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층간소음 신고도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층간소음 신고는 4만여 건으로 6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욕설과 협박, 폭행을 넘어 불을 지르거나 사람을 죽이는 흉악범죄까지 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 제도나 법이 이들을 중재하지 못하는 걸까요? 법 전문가임에도 층간소음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한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분쟁 예고를 신청하시면 적어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까지 대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민사소송으로 제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무려 소송 기간이 1년이 넘게 걸리고 위자료 액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층간소음의 원인, 뛰거나 걸으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67%,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래서 정부도 지난 2014년 아파트 층간 두께와 바닥 충격음 기준을 강화하기도 했고, 앞서 2013년에는 층간소음을 규정하는 기준도 주간 55데시벨에서 40데시벨로, 야간은 45데시벨에서 35데시벨로 강화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도 층간소음 분쟁은 계속 늘어만 왔고요. 지난해에는 국토부가 저소득층에 소음 저감 매트 설치비 융자를 지원하고 층간소음 우수기업에 혜택을 주는 내용의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국회에서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현재 계류 중인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자체는 층간소음 문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개정안에 아쉬운 부분도 많다고 지적합니다. 아파트 이외의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네. 빌라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어떤 형태로 가겠다라는 제도 마련과 법 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정부의 관련 법이나 제도도 중요하지만 건설사의 시공 기술 문제, 그리고 이웃 간 개개인의 미묘한 심리와 감정적인 문제까지 층간소음 문제에 얽혀있는 요인만 해도 복잡합니다. 하지만 정작 지난해 국회에선 관련 개정안 발의 이후에도 여야 대립 상황 속 상정도 되지 못한 채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정부, 과연 그 약속은 언제 지켜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뉴스 더하기였습니다.